이제 게시판 같은 거는 다 한 번씩 만들어 봤으니까, 이제 이 만든 게시판을 메인에다가 이제 좀 구성을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설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은 잡혀 있지만 게시글이 없고 막 하기 때문에 다 빈 걸로 나오죠. 그죠? 그게 어렵습니다. 그쵸. 그러면 딱 여기를 봤을 때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이제 이미지가 나오는 부분이고 이 아래는 이제 게시판들이 있는데 난 여기다가는 공지사항을 꺼낼 거다. 여기다가는 무엇을 꺼낼 거다. 어떤 걸 꺼낼 거다 하고 미리 머릿속으로 다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게시판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는 그렇죠. 아니면 있는 걸 가져와야죠. 있는 거. 네, 네. 자, 여기는 이제 공지사항을 내가 갖고 오겠다 했을 때, 이 페이지 편집. 그러니까 내가 바꿀 화면에서는, 내가 뭐 바꾼다 할 때는, 무조건 그 화면에서 페이지 편집. 네. 하시면, 이제, 방금 전 구성도가 돼야 나오죠. 그럼 아까 제가 여기다가 이제 공지사항을 넣는다고 했어요. 잘 보시면, 파란색 점선이 있어요. 파란색 점선. 거기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보통 빨간색이 씌워져 있고요. 파란색 점선을 찾아서 이 D를 꾹 클릭해보면 이제 게시판 이름 일반형 게시판 돼 있죠. 근데 저는 아까 공지사항을 꺼내온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측 하단에 기본 설정 수정. 자, 들어가 보면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이게 차근차근 보면 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게시판을 선택하래요. 그럼 아까 우리 공지사항이니까 그냥 공지사항 선택해주면 되죠. 요거 하고 확인만 눌러도 사실은 다 돼요. 이미 구조가 잡혀 있기 때문에. 자,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그리고 메일 가보면 공지사항이 올라간 거 나오죠. 그대로. 이름도 바뀌었어요. 공지사항으로. 아, 이걸 바꿀 필요 없네. 네,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메인 구성이나 이런 거 하시려면 이제 가장 근사한 내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구조하고 가장 근사한 그 우리 상품 구매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게시판만 몇 개 톡톡톡 바꾸시면 거의 그런 느낌 잘 나와요. 그리고 네, 여기 안에 기본 틀이 없을 경우에는 만드는 거는 뭐 쉽진 않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에서 수정해서 쓰시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이 아래 거 한번 바꿔볼게요. 일반형 게시판에서 내려보니까는 사진 같은 것들이 있는 게시판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했던 갤러리용 맞아요. 갤러리용인데 어차피 이미지는 올라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아까 전 협회 소식 2 여기에 아까 이렇게 글점이 있었거든요. 여기 눌러보면 자 새로 고침 협회 소식 2 해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어떤 걸 할 건가 결정할 때 아까 프로그램에 뭐 질문과 답변 요걸 꺼내 놓겠다 하면 자 질문과 답변이 1에서 이제 아까 전에 경고창이 뜬 거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제 느낌상 아래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다시 해야 돼요. 맞네. 이렇게 게시가 지금 떴죠? 이 아래는 또 뭘 넣을 것인가? 여기는 이 중간 거는 뉴스로 할게요. 아까 전에 일단 협회 소식에 뉴스 관련 기사 그러면 뉴스 관련 기사 나오고 이쪽은 뭘로 할까요? 지금 만들어 놓은 건 다 쓰는 것 같은데 거의 그냥 일단 좀 눈에 보이기 편하게 우리가 게시글 좀 많이 등록한 이 협회 소식을 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게시물이 있는 거 없는 거하고 보는 게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삐져나왔죠? 이런 것들은 클릭하셔갖고 글자 수. 이게 우리가 바이트 단위예요. 바이트라고 하면 한글은 3바이트, 영문 숫자 1바이트. 그래서 조금 애매해요. 한글은 3바이트로 먹는데 영문은 1바이트 먹으니까 영문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막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염두하시고 적당히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으로 안 내려가고 점점점 되죠? 이거 보시면 이 고민 상담 이야기에서 이제 탭으로 되어 있어요. 이 탭 같은 경우는 이 하단에 비주얼 배너 옆에 비주얼 탭이라고 있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고민 상담 비주얼 탭 있네요. 자,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3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탭을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탭이 계속 생성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이제 실제로 탭 이름에 들어가는 게 이제 요 부분이고, 요거는 예, 그냥 우리가 보기 위한 정도. 그 주소는 지금 제가 임의로 지금 잠깐 넣었습니다. 그러면 공지사항이라고 생겼죠. 이 주소는 어떻게 가져오냐면, 이거는 약간 좀 수동적인 느낌이 있는데, 자, 페이지 관리에 임포트에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탭 목록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모바일, 뭐 사진 내용, 뭐 언론형, 뭐 쭉쭉쭉 있죠. 자, 사진 내용 얘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자, 얘를 클릭해보면 형태가 제목 나오고 뭐 작성자랑 이제 게시물 내용이 좀 나오고 이미지가 있네요. 요거 좀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 임포트의 탭 목록이요. 페이지 관리에서 네, 페이지 관리에서 페이지 관리, 임포트, 예, 탭 목록 하위에 있습니다. 목록 하위. 네. 그러면 보시면 주소가 이렇게 써있죠. 그럼 일단 예, 요거를 이제 가져와야 된다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시고, 자, 다시 일로 와서 보면 지금 다른 것들이 이렇게 쭉 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먼저 좀 복사를 하시고 나서요. 이제 아까 전에 내가 요거 만든 거 있잖아요. 자, 수정을 해서 이미 다 되어 있네. 그럼 이 중간 부분만 바꾸면 되거든요. 이 중간 부분. 이 중간 부분은 그 목록에서 복사해가지고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도 되는데 이 중간 요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요 가운데 거를. 이게 한마디로 지금 내가 이 사진과 내용이 나오는 이걸 쓰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쓰겠다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바꿔서 넣어주시고, 이 뒤에 보시면 디자인 파일 다음이요. 디자인 네. 임포트에 있는 게시판들은 원래 디폴트로 템플릿 형태로 있는 거죠. 제가 거기다 직접 써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냥 직접 쓰는 건가요? 네, 직접 쓰고 있는 그럼 새로운 게시판을 생성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존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and 보드 네임 돼 있어요. 보드 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게시판 명이죠.
이 게시판명을 이 공지사항이라고 하는 걸 끌어올 때, 이 공지사항의 게시판명을 보면, 이 DB 테이블 보면은 3292예요. 얘를 그냥 복사하고, 게시판명을 뒤에다 넣어준 거죠. 확인을 누르면, 공지사항 누르는 순간, 나오죠. 아까 전에 보던 거, 메인 한번 가볼게요. 공지사항 누르면 나오죠. 이거 좀 어렵죠? 그죠? 그럼 실제로 저장되면 그 요거트 안에 있는 그 DB 페이지 안에다가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건가요? 공지사항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불러오는 거죠. 얘는 단지 불러오는 거예요. 아, UI만 그 인터페이스에 있는 걸 쓰는 거예요. 그렇죠. UI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만 쓰는 거고, 저장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다 기존의 데이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지금 방금 공지사항 한 것처럼 바꿀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거 UI는 저희가 좀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인 구성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요. 이제 게시판을 하나 네. 지금은 그 안에 있는 속성을 변경했지만 네. 저 탭을 구성하는 방법도 알 수 있을까요? 탭을 구성하는 방법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상단 메뉴에 있는 그 서브를 저런 식으로 탭으로도 구성을 해보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돼요? 상단 메뉴에 있는 이런 거를 네, 그런 거를 저 탭 형식에다가 네. 그냥 아예 다 깔아, 그러니까 특히 분류 같은 것들은 저런 식으로 깔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는 이 탭은 실제로 이제 메인이나 이런 데서 그냥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게시판 뭐 분류로 쓴다든지 그런 건 맞지는 않아요. 그건 맞지 않고. 이거를 상단에 없애고 전체 화면으로 쓰는 걸로 변경을 시키면 레프트에 있는 그 메뉴 구조를 탭 형식으로 변경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 탭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지금 얘를 누를 때 이제 불러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신의 메뉴를 이 탭방식처럼 UI만 변경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제공해주는 건 없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분류를 가져온 건 있어요. 분류를 가져온 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했을 때 지금 분류가 협회 소식에 공지사항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 분류를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는 건 있어요. 아, 그 탭 형식으로요? 네, 탭 비슷한 형식으로. 그냥 임팩트 프로그램의 기본 분류 목록.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그것만 넣어주면 되는데 보드라고 돼 있는 거는 한마디로 다 DB 테이블명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기 보시면 뭐 그거 비슷한 형태로 생겼죠. 누르면 하이에 나오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긴 있어요. 매뉴얼이 되게 있어요. 매뉴얼에요? 매뉴얼에 있을 거예요. 매뉴얼에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거는 쉬는 시간 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알려드릴게요. 자꾸 세서 여기처럼 그냥 간단하게 문의하는 폼을 만들 거예요. 만들 건데
지금 보면 이제 회사명 들어가고 직책, 내용 뭐 이런 기본 형태로 있는데, 자 보면 문의하기, 여기 우리 상담형 게시판을 만들었으니까 글쓰기 눌러보면 폼 형태가 거의 비슷하죠. 네,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담형 게시판 같은 경우는 미리 조금 준비되어 있는 약간 항목들이 있어요. 자, 게시판 관리 가서 문의하기, 여기에 이제 우리 분류 지금 하나도 안 썼잖아요. 그죠? 하나도 안 썼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냥 생성해서 기본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상태로 제가 저장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변할지. 뭔가 확 변했죠. 그렇죠? 보면 위에는 1번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셀렉트 박스, 두 번째는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 체크 박스, 세 번째는 라디오 버튼. 그러면 얘하고 같은 성격인데 단지 뿌려주는 거냐, 클릭해서 떨어뜨리는 거냐. 자, 이거는 사실 이제 취향입니다.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 취향 또는 이제 뭐 이게 좀 한 번에 이렇게 노출됐으면 좋겠다 할 때는 라디오 버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요걸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좀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자, 분류 1번이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이제 좌측에 나오는 대분류이기 때문에 이제 문의에도 이제 큰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뭐 결제인지, 뭐 교육인지. 우리는 이제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분류 1번은 홈페이지 제작인지, 유지 관리, 제작인지, 유지 관리인지, 마케팅인지. 큰 분류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여러 개 체크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뭐 관심 있는 것들 뭐 선택하게 할 수 있겠죠. 학교 교육이 관심 있다. 솔루션이 관심 있고, 아이보스가 관심 있고, 디자인이 뭐 관심 있고. 뭐 세 번째 라디오 버튼인데, 이거는 뭐 제작 기간 같은 거, 그러니까 희망하는 제작 기간, 아니면 뭐 이렇게 일정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1개월, 밑에는 어차피 동일하니까 제가 일단 지울게요. 자, 하면 우리가 바꾼 대로 됐죠. 그리고 제가 한번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유지사항에 대한 명칭은 네, 다 바꿀 겁니다. 이제 바꿀 겁니다. 제가 지금 한번 등록했는데, 이제 들어가서 보면, 자, 분류 1하기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고,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선택한 것들이 다 그대로 되죠. 그러니까 이제 상담 받을 때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다 받을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글쓰기를 가보면, 지금 이 분류 6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상태 변경이나 이런 거 했어요. 상태 변경이라는 게, 이 사람이 문의를 했을 때 접수가 됐다. 접수 중, 그러니까 보통 접수 중, 뭐 변적 중, 뭐 처리 완료,
뭐 보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3, 4단계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제가 이렇게 상태를 4가지로 만들었어요. 자, 얘 견적증도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제일 처음에 문의를 남길 때 이런 건 이제 둘째 치고 이 분류 6번이라는 놈이 접수되기란 상태로 항상 놔둔 상태에서 글이 등록되게 해야겠죠.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글을 쓰면 접수되기가 되니까. 접수하고 보면 접수되기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처음에 문의가 들어오면. 이게 이제 상담형 같은 경우가 좋은 점이 얘를 클릭하면 이 자리에서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클릭하면 이 문의에 대한 걸 나 견적 처리했어. 이렇게 바로 뭐 별도로 수정 들어가서 요거 상태를 뭐 이것도 바꾸고 저장을 다시 하고 이럴 필요 없이 바로바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그렇죠. 훌륭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글 쓰는 거를 이제 튜닝을 해야 되는데, 자, 튜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페이지 편집이라는 걸 들어가야죠. 자, 페이지 편집이라는 걸 들어가게 되면 diff 있죠. D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틀 박스가 div라고 해서 D로 들어가 있고, I가 임포트 어디서 불러온다 라는 뜻이고요. 또 F가 이제 불러오는 곳에 대해서 이제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인데요. 자, F에다 마우스를 올려보면 지금 영문으로 consult WF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영문으로 되어 있는 파일명은 원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본 또는 뭐 플러그인 이런 데 쓰는 파일. 그러니까 영문으로 되어 있는 페이지는 수정하시면 안 된다고 그냥 인지를 하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야겠죠. 우리가 임포트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영문이 이 원본에 있는 상담형 쓰기품을 불러오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걸로. 이 문의하기라는 게시판 전용으로 처럼 쓰는 품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선택이라는 게 있고 눌러보면 임포트 해제가 있고 변경이 있어요. 해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이 원본에서 불러오고 있는 이 틀을 불러오는 게 아니고 내 거에다가 바로 복사해서 쓰겠다. 그런 거고,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하게 불러오되 원본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원본을 복사해서 불러오는 형태로 쓰겠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을 할 때는 인풋 변경을 눌러주시면 돼요. 변경을 누르시고 확인. 그럼 겉으로 보이는 건 똑같죠? 똑같은데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숫자로 바뀌었죠. 우리가 쓰는 쪽 이런 거에서 임포트를 쓰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혹시?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기가 있고 수정이 있는데 둘 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단지 얘는 그냥 저장시키는 거, 얘는 수정시키는 거. 딱 그 차이고 이 안에 거는 다 똑같고, 그리고 이걸 어디가 해서 복사해서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임포트라는 걸 쓰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임포트 변경을 통해서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게 지금 이게 복사한 거예요. 자동으로.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분리, I에서 분리되어 있죠. I에서 분리. 자동으로 이제 복사해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만들고 원본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 하셔도 돼요. 맞는 거. 그럼 원본을 써보는 거 계속 되돌리기 하시면 됩니다. 되돌리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수정을 하실 때는 이 위에 주소 파일명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마우스 올려서 이 F가 영문이 아니고 숫자인지. 이건 여자분들 제 FTP 코드에 네. 제 전체 소스를 초반에 처음 분석을 했을 때 네. 그걸 하나를 사본으로 복사를 해놔도 무방한가요? 왜냐면 지금 원본 같은 경우는 특정 파일명이라서 네. 이 가끔 이렇게 이게 이제 한번 마우스를 옮기면 저장이 되거든요. 그거 되돌리기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파일을 엎었으면 돼요. 저희가 단순한 일반 홈페이지랑 달라요. 이게 다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어요. 이런 단순 페이지도. 그러니까 파일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 파일로도 저장되고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쪽에도 다 정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만 바꾼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원본을 그냥 만들어서 쓰시는 게 가장 베스트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해보면 우리가 수정할 때는 모두 보기를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실제로 숨겨져 있는 거나 이런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류 1번부터 6번까지는 이게 노출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게시판 관리에 이 분류의 값들이 있으면 쓰는 페이지에서 나오고 값이 없으면 나오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없는데 굳이 나올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가 추가할 때마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6번 같은 경우는 관리자는 볼 수 있어야 되고 일반 사용자들은 볼 필요는 없죠. 왜냐면 저 분류 6번 같은 경우는 상태에 대한 그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접수 상태.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비밀글. 우리는 상담하는 건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비밀글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름 바꾸는 거. 지금 우리가 크게 하는 것이 요 앞에 타이틀 바꾸고 요거 분류 6번 설정해주고 비밀글 자동으로 해주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할 거고요. 자, 이 앞에 타이틀 바꾸는 거부터 해볼게요. 이 타이틀은 이 D를 눌러보시면 이 뒤에 div 편집 들어가보시면 여기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보면 분류 1 이렇게 있죠. 전 첫 번째는 분류라고 쓸 거예요. 이건 분류 1만 제가 지웠고요. 두 번째가 어떤 거였냐면 자,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관심 분야. 자, 두 번째는 키 눌러서 관심 분야 바뀌었죠? 또 세 번째는 기간이었어요. 희망 기간. 자, 그러면 한번 미리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쓰기를 해보면 네, 잘 바뀌었네요. 분류, 관심 분야, 희망 기간. 그리고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요거 하고 요거 남았네요. 이제 여기가 좀 어려워요. 일단 비밀글부터 한번 해볼게요. 비밀글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 암호 잠금이라는 곳에 체크가 되어 있고, 이제 이쪽에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쪽 좌측 메뉴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이 태그 넣기, 뭐 텍스트 태그 넣기, 이미지 넣기, 뭐 이쪽 부분을 많이 썼어요. 잘라내기, 뭐 붙여넣기. 요거는 이제 여기 위에 묶어져 있듯이 콘텐츠에 대한 항목 관련된 메뉴인 거고, 우리는 게시판을 만들기 때문에 이 게시판 도구를 많이 써요. 게시판에서는 게시판 도구를 쓰고 있고, 우리 이거는 입력하는 곳이잖아요. 입력하는 곳이기 때문에 게시물 입력 상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반대로 보는 쪽 수정할 때는 게시물 항목이란 걸 쓰게 되고요. 지금 이제 입력하는 곳이니까 입력 상자를 쓰고, 여기 보면은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이게 다 실제로 이 게시판에 들어있는 필드들이에요. 이게 회원 필드. 회원이 아니고 게시판에 대한 각기 필드. 보면 제목이 저장되는 곳, 이름이 저장되는 곳, 전화번호, 뭐 팩스 번호, 뭐 등록일, 시작일, 뭐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일단 암호 잠금에 대한 걸 갖고 보니까 이제 보면 뭐 이즈 프라이버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리바이트,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또 타입도 있죠. 이제 내가 얘를 바꿀 거다 하고 선택하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타입이 있는데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쓸 수만 있는 거.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똑같이 쓰는 건데 요런 형태. 엔터가 쳤죠. 대신 엔터만 쳤어요. 요런 형태가 텍스트 에어리어. 셀렉트는 요거네요. 요게 셀렉트. 체크박스는 요게 체크박스죠. 다중 선택할 수 있는 거. 라디오 버튼은 요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라디오 버튼이고, 파일, 첨부 파일이죠. 지금 파일 체크가 안 되는 게 암호 잠금이라는 거 선택이 되어서 그렇고, 우리가 뭐 첨부 파일을 추가한다 할 때 첨부 파일을 선택하고 그러면 파일이 선택이 되죠. 이건 암호 잠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것도 좀 다른 거고, 패스워드 뭘까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쓰는 건데, 뭐 패스워드 쓸 때 별별 되잖아요. 그렇게 써지는 게 패스워드고요. HTML이라고 하는 거는 편집기입니다. 에디터. 우리 내용에 넣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날짜를 입력하는 포맷인데, 클릭하면 달력이 떠요. 그리고 요거는 날짜를 선택하지만 달력이 뜨는 게 아니고 셀렉트 박스로 돼서 2014년 뭐 3월 일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두 개 섞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 히든이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숨겨서 이제 정보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암호 잠금이라는 걸 숨긴 상태로 무조건 비밀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히든이라는 걸 써야 돼요. 이 밑에는 이 말 그대로 이제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제 히든을 쓸 거고, 자,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비밀글 제가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고 여기 보면 비밀글 설정 Y가 되어 있죠. 이 Y라고 값이 들어가야 비밀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를 체크하면 이 항목에 Y라는 값이 들어가서 비밀글 처리가 되는 건데, 우리는 숨긴 상태에서 Y라는 값이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저장값 있고 여기 뭐 입력하는 것이 있고 여기 또 끝에 뭐가 있죠. 그러면 저장값이라고 하는 거는 저장되어 있는 값을 불러오는 거고 이 사용자 값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여기다가 1, 2, 3이라고 쓰면 1, 2, 3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Y로 할 거예요. Y. 비밀글로 할 거기 때문에 자 Y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용자 값보다는 저장값, 사용자 값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저장값이 없을 때 요거가 들어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숨겨진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필요가 없어요. 자, 지워주시고 자, 확인. 그러면 HD 히든 약자로 그냥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딱 보면 없어졌죠? 그죠? 없어지고 제가 한번 글을 써볼게요. 자, 따로가 다르죠? 얘는 비밀글 처리가 됐죠? 내가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좀 어렵죠, 여기. 네, 여기 좀 어려워요. 게시판이 좀 어려워요. 캐싱 하나만 딱 찍으면 네. 그건가요? 여기에 자, 되돌리기를 해보면 우리가 비밀글을 무조건 기본 상태로 받아야 되니까 비밀글로 받아야 하니까 요거를 강제로 체크된 상태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글이라는 걸 클릭을 하면 지금 이 비밀글에 설정되어 있는 이 값들이 나오는데 체크박스에서 히든 숨긴 값으로 넣어주고 이 저장값을 사용자 값 그리고 Y 지우고 지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히든 값으로 항상 비밀글이 설정이 되는 거고요. 이 상태로 하시면 돼요. 네, 밑에 건 뭐 안 지우셔도 상관없는데 지우시는 게 깨끗하죠. 자, 이렇게 해서 비밀글까지 처리를 했어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접수 상태를 이제 해야죠. 접수 상태. 접수 상태도 마찬가지로 얘랑 동일하게 쓰면 돼요. 이 히든값. 자, 상단 제목에 있는 D를 클릭하고 게시물 입력 상자 그리고 얘는 분류 6번이죠. 분류 6번. 그럼 여기에 분류가 있겠죠. 여기 있네요. 분류에 1에서 6번까지 쓸 수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6번. 마찬가지로 얘를 저장값, 사용자값 바꿔주시고, 이제 어떤 값으로 들어가게 할 거다라는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았을 때 접수되기라고 뜨게 하려면 A라는 값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A 적어주시고, 얘도 보일 필요 없죠. 자, 히든. 확인. 또 한번 써볼까요?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숨겨야겠죠. 얘는 우리가 그냥 지우기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는 페이지나 리스트에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수정 페이지나 뭐 쓰는 페이지가 필요 없으니까 얘는
기능을 파야 돼. 예, 삭제해도 여기에 넣었습니다. 클릭하고 지금 모두 보기에서도 안 보이거든요. 네. 나중에 혹시 수정하려고 하면 안 보여요.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중복된 거예요. 지금 카테고리 6 써있죠. 여기도 보면 카테고리 얘도 6이에요. 같은 입력 상자가 두 개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가 생긴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하나를 추가했어요. 일단 하나를 추가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를 지우자. 네. 추가를 어떻게 했을까? D 눌러갖고 그렇죠. D 눌러서 입력 상자에서 분류를 선택하고 6번을 해서 방금 추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류 6에서 클릭하는 게 아니고 네, 여기 왜냐면 얘를 지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목은 저희 지금 분류 6에서 상관없는 거죠. 5여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상당히 게시판 같은 경우는 6번이 그런 역할로 쓰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6번 쓰셔야 돼요. 상담 계속 오른쪽 네. 6번은 날릴 거니까. 날려서 이제 들어가서 F4로 해보면 이제 거의 완성된 거죠. 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고 분류 6번 뭐 하는 것도 없고 자, 선택하고 상담 제목을 아니 비밀글은 원래 그 제목 옆에 있어서 걔를 클릭해서 바꿨고 이제 걔만 추가. 애초에 분류 6을 만들 필요도 없었겠네요. 지금 결론은 분류 6이라는 게 답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걔를 이제 안 쓰고 지운 거죠. 딱 보면 이제 접수 대기에서 자동으로 들어갔죠. 우리 뭐 안 넣었는데 자동으로 들어갔으니까 얘는 이제 보안적으로도 이제 완벽해진 거죠. 아무도 잠궈졌고 이게 상담회 같은 경우는 보는 것도 기본적으로 관리자하고 본인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차, 2차 보안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접수까지 자동되니까 관리자는 확인하고 처리됐어 하면 조금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매뉴얼이나 동영상에 이 항목만 좀 설정하는 법이 좀 되어있는 게 있나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올리지 말겠습니다. 제가 좀 주제하니까. 진짜 필요하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전에 동영상 같은 경우도 음성이 녹음이 안 되니까. 무슨 말씀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해 나중에 좀 설정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렇게 쓰는 거구나만 이해했어요. 제가 어디 이렇게 올라가서 굉장히 부끄러운 자세. 목소리만 강사님께서 지금 저희 강의하는 사람들한테만 이 파일을 배포하시는 건가요? 아마 올릴 거예요. 이번에 올리라고 해서 열심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요리사에 동영상 그쪽에 있는데 갑자기 부끄럽네요. 여기까지 일단 완료했고요. 이제 우리가 쓰는 쪽을 했으면 보는 쪽도 맞춰줘야 돼요.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 요거까지 바꿔야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페이지 편집 똑같은 DIF가 되어 있죠. 또 F를 눌러보면 마우스 얹어보면 또 영어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I를 눌러서 변경 확인 해주시면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숫자로. 그럼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마음껏 부담 없이 우리가 바꾸면 돼요. 얘는 쓰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이 항목을 클릭해서 이 앞에 걸 바꿔줘야 돼요. 분류 1 돼 있는 거를 분류죠.
1번만 지우고 두 번째 거는 관심 분야 몇번 없는 기억합니다. 자, 세 번째 거는 희망 기간. 그리고 4번하고 5번은 안 썼고요. 자, 6번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관리자용, 그러니까 하나는 클릭했을 때, 하나는 클릭 안 했을 때. 우리가 클릭하면은 이제 쫙 자동으로 펼쳐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D라는 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D를 클릭해서 바꾸시면 돼요. 접수 방향. 와, 그걸 다 온 거 같네. 분명히 글쓰기. 아, 글쓰기 건 다 했죠. 자, 보는 거를 보면, 분류. 관심 분야, 희망 기간, 접수 상태. 눌렀을 때도 실행하는 거. 그래서 바꿔주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일단 됐고요. 이제 부가적으로 우리가 글을 썼을 때 이동되는 페이지 설정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이제 페이지 편을 눌러보면 빨간색 D가 크 있잖아요. 이 빨간색 D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 빨간색 D 안에 이 문의하기 게시판 게시판에 쓰는 통이 씌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요거는 이제 글을 쓰는 용도로 쓰겠다. 그거고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위에는 보면 게시판 선택된 거고 홈 동료 이게 어떤 거냐 쓰기니까 쓰기가 체크되어 있고요. 이 아래 보면 필수 입력 항목이 있어요. 필수 입력 항목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이게 내용 없으면 색깔 변하는 거. 꼭 필수 받아야 되는 것들. 그걸 이제 세팅해줘야죠. 우리는 아까 전에 추가한 것들이 분류 1번, 2번, 3번이었어요. 이렇게 하고 밑에 보시면 sum who 있는데 홈 들어갔죠. 근데 나는 홈으로 안 보낼 거고 그냥 리스트로 보내겠다. 일반적인 게시판처럼 그렇게 하겠다. 지워주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되면 기본적으로 리스트로 돌아가고 아니면 나는 이거를 완료했을 때 랜딩 페이지 이런 데로 좀 보내겠다. 그러면 페이지 이동 좀 친절하게 전환 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든 것 중에서 골라도 되고 아니면 뭐 게시판으로 보내도 되고요. 저는 저희가 그 회원가입하면 안내문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로 지금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밑에는 결과 메시지 우리가 확인을 눌렀을 때 등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 그런 멘트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죠. 이렇게 하고 자, 확인을 누르면 그랬을 때 한번 확인 눌러볼까요? 그러면 추천하죠. 선택하라고 이거 필수라고 잡았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걸 완료했을 때 지금 방금 바꾼 게 문의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회원가입 완료 페이지로 해놨어요. 확인 누르면
문의를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겠죠? 확인 누르면 이제 Doing Welcome, 웰컴. 네, 이 페이지로 자 이동을 시켜놨으니까 이제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 만들어 놓으신 거나 뭐 어디든 할 수 있겠죠. 뒤에 페이지 주소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죠. 게시물도 가능해요. 게시물로도 가능하시고 어디든 다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이거를 한번 쓰고 한번 그거는 게시판이고 네, 페이지 편집에서 네. 그냥 눌러